자,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요, 투명도입니다. 그쵸? 예, 아까 숨겨놓은 바닥을 다시 불러오고요. 자, 바닥 재질이 적용이 안 됐었네요. 예, 그럼 바닥은 그냥 자, 약간 밝은 계열의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재질을 적용할 때 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뷰로 그냥 한번 바꿔볼게요. 키보드에 C를 눌러주면 카메라 뷰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오퍼시티를 적용을 해볼게요. 오퍼시티는 뭐 불투명도 50. 아, 죄송합니다. 네, 요 주전자의 그 재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오퍼시티에다가 자, 50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면 네, 이렇게 투명하게 표시를 하고 있죠. 자, 투사이드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투사이드를 끄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바깥쪽 면과 그러니까 안쪽 뒷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보이는 면과 안쪽에서 보이는 면을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해라가 이제 투사이드였는데, 투사이드를 끈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그쵸? 이 주전자는 분명히 투명한 물체인데 안쪽에 있는 요 바닥이 안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이런 불투명도 재질을 적용할 때는 투사이드를 이렇게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시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더 투명해지겠죠.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제 불투명해지고. 그래서 이 불투명에 대한 이 투명도에 대한 거를 정도를 이제 가늠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백그라운드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거. 네, 이 백그라운드를 누르면 이제 뒷면에 배경이 이런 체크 무늬 형태로 표시가 돼서 얼마나 투명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30을 줬을 때 이 정도로 투명하구나. 네, 그렇게 가늠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100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자, 밑에 여기 또 익스텐디드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맥스는 옵션이 진짜 너무 많아요. 자, 익스텐디드 파라미터를 열게 되면은 자, 어드밴스 트랜스페어런시라고 나오는데 약간 진보된 투명도죠. 그래서 여기 범위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는 이제 안쪽을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여기 이는 그 유리병처럼 그 오브젝트 내부 쪽으로 투명도를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웃은 그 연기처럼 오브젝트 외부 쪽으로 투명도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AMT가 이제 어마운트라고 그래서 투명도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을 체크한 상태에서 이 어마운트 값을 올리게 되면은 안쪽이 투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웃을 체크하면은 이제 바깥쪽이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는요, 그 투명한 필터는 그 투명한 표면 뒤에 색상과 곱하는 필터 색상을 계산합니다. 자, 여기 필터를 색상을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디퓨즈를 제가 파랑으로 바꾸고 필터 색상을 약간 노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백그라운드를 잠시 끌게요. 잘 안 보여서. 자, 필터를 적용한 상태예요. 자, 렌더링을 해보니까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죠. 이 오퍼시티를 살짝 내리면 내릴수록 더 이 필터의 색상이 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런 필터와 디퓨즈의 색상을 같은 계열의 컬러를 준다면 뭐 잘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는 이제 일종의 그 셀로판 종이 같이 한번 이렇게 덧대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트랙티브는 그 투명한 그 표면 뒤에 그 색상에서 빼버려요. 네, 그래서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제 보색 대비로 나오죠. 파란색이 나오는 이유는 이 디퓨즈의 색상이 약간 노란색 계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색 대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디티브는 이제 반대로 더 밝게. 결국은 그 투명한 그 표면 뒤 색상에 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오퍼시티도요, 이렇게 두 가지 그 스타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어디 갔습니까?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줄여서 IOR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굴절 맵,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나 그 레이트레이싱에서 사용하는 그 굴절의 인덱스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IOR은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재질이 투과된 그 광원을 굴절시키는 정도를 제어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 검색기에다가 그 IOR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각 재질에 대한 그 굴절에 대한 인덱스 값이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그 중에서 그 진공은 1.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1.0003. 자, 1.0은요.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자, 1.0은 진공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1.000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은 1.333이 됩니다. 물. 그 다음에 유리는요, 1.5에서 1.7을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투명한 유리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요, 2.418을 사용합니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웬만한 거는 그 투명한 재질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만들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유리는 수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5에서 1.7을 쓴다. 이 중에 1.6을 쓰든 뭐 1.55를 쓰든 뭐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1.333,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수치가 1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투명한 유리의 그 굴절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다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이 조금 밝은 것 같으니까 좀 약간 어둡게 줄게요.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대략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와이어가 나오는데요. 이 와이어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 여기 위쪽에, 자, 와이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4를 끌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은, 와이어는요, 이렇게 선의 구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보통 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와이어. 그죠? 철사 줄 같이 그 가는 선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도 투사이드랑 관련이 많아요. 투사이드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카메라 뷰에서 잡히는 그 해당되는 그 면들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반대편은 아예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가 좋은 게 보이는 부분만 계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계산을 하지 마라. 그래서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투사이드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안쪽 바깥쪽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잠깐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꾸 사라지니까.
네,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라 그런가 이제 목이 약간 네, 잠기고 목이 또 칼칼한데 예, 약간 헛기침 나올 때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와이어가 나오잖아요, 그쵸? 예, 와이어 사이즈는 이 선의 두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만약에 3으로 올렸습니다. 렌더링을 하면은 네,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죠? 예, 그게 이제 픽셀 단위고요. 내가 5를 주든 뭐 6을 주든 3을 주든 두께는 항상 일정합니다. 예, 그게 픽셀이고요. 이런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 소쿨이나 그쵸? 아니면 우리 건물 막 올라가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 할 때 와이어로 또 많이 보여주고 영화에서도 그 건물에 어떤 그 숨겨져 있는 그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007 영화 보면은 그 건물의 내부를 막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면서 그 어떤 구조를 막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 애니메이션 할 때. 근데 이제 유니트 체크를 하면은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유니트는 카메라의 원근감에 의해서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거는 두꺼워지고 카메라에서부터 멀어지는 애는 좀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은 너무 두꺼운가 보다. 네, 한 이 정도 다시 내려볼게요. 네, 이것도 세네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세그먼트가 많아서 그래요. 좀 세그먼트의 개수를 좀 내려보고 해볼게요. 자, 사이즈를 다시 2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카메라에서 잡히는 거는 상당히 두껍고요. 여기가 예, 요 길이와 저 뒤쪽에 있는 요 길이가 달라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1.5로 한번 해볼까요? 그쵸? 네, 여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요 길이와 요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쵸? 요 폭이. 그래서 우리 지금 앞쪽에 있는 이 와이어는 두껍고 멀리 있는 쪽은 좀 예, 가늘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픽셀은 그냥 뭐 멀리 있든 예, 가까이 있든 예, 똑같이 굵기를 표시를 하는 거고 유니티는 물체가 멀리 있었을 때 좀 다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점점점 아마 가늘어질 거예요. 물체가 뒤로 가면 갈수록.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예, 다시 10으로 올려놓고요. 자, 픽셀 단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는 끄겠습니다. 자, 페이스 맵은요 잘 안 쓰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기 디퓨즈 컬러에다가 제가 맵을 하나 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라이트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요 맵은 제가 아마 자료를 제공할 거니까 요거를 다운받아서 예, 나중에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사인 이제 좀 되어 있잖아요. 요거 예, D는 지울게요. 자, 상위 메뉴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Go to Parent. 자,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 맵을 체크를 하면요.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표시가 되잖아요. F4를 눌러보면은 요 면 하나하나에 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페이스 맵입니다. 예, 다른 맵을 한번 넣어볼게요. 뭐 이런 배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사각면 하나하나에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페이스 맵이라고 합니다. 거의 네, 안 씁니다.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 그 다음에 페이스 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체크를 하면은 각진면으로 렌더링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위쪽에 제가 이 렌더링 하는 이 아이콘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하는 방법은 뭐 초기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빼시면은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잖아요. 나는 요걸 좀 일부를 지우고 싶다. 그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3, 4개 정도만 놔두면은 그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마 끝쪽에 여러분들 혹시 뭐 클라우드 뭐 그런 거 360 뭐 그런 거 아마 2개가 있는데 그거 2개는 Alt 키 눌러서 빼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삭제하셔도. 그래서 페이스트는 이렇게 그 각진면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쉐이더 부분만 대략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맵스 부분은 또 다음 편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애니스트로픽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타원형으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그 하이라이트가. 네, 그래서 대부분 자, 여기 보시면 스페큘러 레벨 있잖아요. 자, 요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보통 이제 불린 쉐이더의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원형을 띄고 있는데 그 애니스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가 좀 길쭉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자, 요걸 좀 더블 클릭해서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애니스트로픽의 수치를 조절함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그쵸?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방향을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그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유리 또는 결이 있는 금속을 모델링 하는데 적합을 해요. 왜 여러분들 그 헤어 브러쉬 메탈 아마 그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브러쉬 메탈 또는 뭐 헤어 브러쉬라고 합니다. 그 뭐 어디에 많이 있냐면 휴대폰의 그 메탈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에 우리 그 자동 카메라 있잖아요. 오토. 그 다음에 뭐 냉장고 그 표면 가는 결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그 헤어라인 그 메탈 텍스처라고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헤어브러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어라인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헤어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그 뭐 냄비 뚜껑 아니면 냄비 바닥이라든지 어떤 그런 금속 재질의 이런 질감을 사용해서 좀 더 리얼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거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자에도 그렇게 실제 렌더링 하면은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길쭉한 그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원기둥 스타일 또는 뭐 자동차 같은 데도 사용하면은 또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스트로픽 말고 그 이제 메탈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멀티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레이어는 그 애니스트로픽을 2번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멀티 레이어 그 쉐이더는 그 애니스트로픽 쉐이더의 좀 약간 좀 진보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스페큘러 값을 그 퍼스트 스페큘러와 세컨드 스페큘러 2개를 이용해서 그 2개를 이용해서 설정한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애니스트로픽 쉐이더와 같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이 애니스트로픽을 2번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 퍼스트와 세컨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의 그 스페큘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특한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고 광택이 많이 나는 자동차 같은 표면이나 특수 효과, 카메라의 렌즈 같은
코팅되어 있는 물체의 질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 하면은 설정하는 거는 똑같아요. 애니스트로픽을 올려서 이제 이렇게 약간 날카롭게 이제 표시를 했고요. 자,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건데요. 이 수치를 똑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위에 거를 똑같이 50,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떨어지게 쓸게요. 80, 여기도 80. 그럼 위랑 수치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 오리엔테이션만 이렇게 따로 주는 거야. 90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표시가 되죠. 물론 그 첫 번째에 있는 그 스페큘러의 이 값을 좀 더 길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뭐 이거를 두 번째를 약간 보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카메라의 그 렌즈 같은 거에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게 이제 멀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메탈인데요. 자, 메탈은 그 금속의 질감을 그 표현해주는 쉐이더예요. 그래서 스페큘러 레벨 값을 증가시키면은 그 지금까지 알아본 그 쉐이더와는 좀 다른 스페큘러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인이 없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페큘러의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빛을 받는 부분이 중앙이 아닌 그 중앙 부분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위치에 그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좀 다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그 앰비언트와 디퓨즈의 그 컬러를 이용해서 그 금속 질감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쵸? 예, 금속은 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 트레이스를 이제 적용할 건데요. 이제 밑에 와보면 그 리플렉션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그 모래시계에서 그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리플렉션 옆에 넌을 누르고 비트맵을 죄송합니다. 레이 트레이스. 네, 레이 트레이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반사는 이 백그라운드를 반드시 눌러 주세요. 그리고 다시 Go to Appearance로 올라가서 상위 메뉴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렉션을 지금 이제 어마운트 값이 100인데,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금속 질감의 효과가 확실하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유는 주변의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렌더링 창에서도요, 그 환경맵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단축키 8 눌렀잖아요. 그쵸? 요거 눌러도 되고, 요거 눌러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파랑으로 이렇게 바꾸면요, 그럼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파랗게 보이죠. 지금 백그라운드의 컬러가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카메라를요, 이렇게 배경이 보이게 렌더링을 하면은 파랗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검정으로 주니까 디폴트 값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인바이러먼트 맵을 제가 자, 요것만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넌을 누르고요. 자, 비트맵을 눌러서 환경맵을 만약에 뭐 이런 스카이라인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불러왔어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비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맵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인스턴스로 복사를 해주시고 나서 이 환경맵을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이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스페리컬 인바이러먼트죠. 그러니까
구 형태로 환경맵이 들어갔다라는 표시고, 실린더로 할 것이냐 싱크랩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싱크랩은 이렇게 만두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선같이 이렇게 배가 볼록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만두 이렇게 막 빚을 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리컬은 그냥 구 형태고, 실린더리컬은 그냥 원기둥 형태. 그 다음에 스크린은 그냥 평면. 네. 결과가 안 좋죠. 네. 그래서 그 환경맵은 스페리컬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뭐 싱크랩도 괜찮긴 한데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스페리컬이 아무래도 더 사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속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맵을 쓰지 않겠다 그럼 이걸 꺼주시면 돼요. 유즈 맵을 꺼버리면은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갑니다. 아예 이걸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금속 재질은 이제 메탈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금속 재질은 이렇게 레이트레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메탈은 메탈인데, 자, 일단은 똑같이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고요. 자, 맵스를 열면, 자, 리플렉션은 반사거든요. 반사. 자, 물론 이 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다루려고 그랬는데, 자, 메탈이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리플렉션 옆에 넌을 눌러주고 비트맵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아까와 똑같이 스카이라인이라는 환경 맵을 사용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자, go to parent 올라가서 자, 주전자에다가 어사인 또 렌더링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도 또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레이트레이스는 실제 반사예요. 반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물체를 더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이거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얘랑 상관없이 그냥 혼자만 이렇게 반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레이트레이스 재질을 어사인하고 렌더링을 하면은 좀 다릅니다. 실제 피처예요, 이렇게. 그쵸? 예, 이게 더 사실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작은 면적의 메탈은 요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컴퓨터가 엄청나게 이제 빨라지면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느렸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을 표현했는데 그 렌더링 타임이 사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트라우스도 메탈 부분의 이제 한 종류인데, 메탈 쉐이더에 비해서 좀 더 쉽게 그 금속의 느낌을 그 표현할 수 있는 쉐이더예요. 그래서 스페큘러와 앰비언트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시니스와 이 메탈리스,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탈의 느낌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메탈리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금속 같은 느낌을 그 표현하고자 할 때 그 값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그 스페큘러 값이 그 약해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금속입니다. 근데 굳이 메탈이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걸로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어사인하고 렌더. 메탈의 느낌이 전혀 안 나오죠. 물론 여기도 레이트레이스를 넣어야 합니다. 자, 좀 값을 내려 볼게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스테인레스라든지 약간 크롬 재질의 느낌인데, 그 디퓨즈 컬러를 약간 노란색 계열로 주면은 약간 이렇게 골드의 느낌도 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시 어사인 하고요. 렌더. 이렇게. 그래서 크게 노랑 계열이나 약간 회색 계열로 처리를 해서 네, 이런 두 가지의 금속 재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강좌에서는 이제 설명하지 않은 것들, 오랜 레이어 불린, 그다음에 퐁,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루센트 쉐이더. 요거는 이제 조명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아서 또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재질 편집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요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하지 않은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 재질 그 편집기에 대한 일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